요즘 시장 보면 정말 정신없죠. 막 주가는 널뛰고 정치 뉴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시끄럽고요. 그런데요, 이 모든 혼돈, 이게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어쩌면 이 밑에 정말 치밀하게 짜인 거대한 전략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.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적 불확실성 있잖아요. 이게 과연 그냥 우연일까요? 아니면 사실은 모든 게 계획된 어떤 거대한 전환 과정의 일부일까요? 자,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시죠.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, 우리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바로 미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건데요. 미국 역사를 쭉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보이거든요. 이 나라는 항상 거대한 위기를 겪고 나면 그걸 발판 삼아서 경제 구조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재창조를 해왔다는 뚜렷한 패턴이 있다는 거죠. 자,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. 정말 흥미롭습니다. 1860년대 남북전쟁 후에는 1차 산업화의 물결이 일었고요. 1930년대 대공황 다음엔 그 유명한 뉴딜 정책이 나왔죠. 그리고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나서는 세계화를 앞세운 신자유주의 시대가 열렸습니다. 가만 보면 이 주기가 거의 80년이에요. 위기가 닥치면 그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바꿔왔던 겁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우리가 또 다른 역사적인 변곡점에 서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.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들은요, 그냥 단순한 경기 침체,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그야말로 미국의 다음 80년 번영을 놓고 벌이는 거대한 싸움이라는 거죠. 여기서 다시 한번 새로운 황금기를 열 것이냐, 아니면 역사 속의 다른 제국들처럼 쇠퇴의 길로 접어들 것이냐. 정말 국가의 운명이 걸린 승부수라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전환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? 그 실마리는 바로 지난 40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하나의 시스템, 그리고 그 시스템이 왜 이제 한계에 부딪혔는지를 이해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.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. 우리가 흔히 레이건 모델이라고도 부르는 시스템입니다. 핵심은 간단해요. 시장의 자유에 맡기고 규제는 풀고 또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자본이 국경 없이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흘러가게 만들자는 거였죠. 이 시스템이 지난 수십 년간 이렇게 돌아갔습니다. 자, 보세요. 1단계. 중국 같은 나라들이 수출할 상품을 대량으로 막 찍어내요. 2단계. 미국은 이 상품들을 엄청나게 수입하면서 당연히 무역 적자가 쌓이겠죠. 3단계. 그럼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번 나라들은 그 돈으로 무엇 하느냐? 바로 미국 국채를 사들입니다. 4단계, 이렇게 들어온 돈이 결국 미국의 소비를 뒷받침해 주게 되는 거죠. 겉보기엔 정말 완벽한 순환 구조처럼 보였어요. 하지만 이 모델에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. 이 순환이 계속 반복될수록 정작 미국의 공장들은 텅 비어갔어요. 제조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죠.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건 다름 아닌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제 라이벌이었습니다. 결과적으로 미국이 스스로 자기의 경쟁자를 키워준 셈이 된 겁니다. 그래서 미국은 이제 결단을 내린 겁니다.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. 금융중심 경제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판을 바꾸는 아주 급진적인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. 이건 그야말로 실물 경제의 모든 걸 거는 거대한 도박입니다.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. 이것은 레이건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.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스템의 마지막 국면에 와 있다. 라고요. 이건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고 새로운 전략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인 셈입니다. 자, 이 두 모델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. 과거의 모델은 뭐였죠? 빚내서 소비하는 게 성장의 동력이었고 생산은 해외에 맡겼죠. 철저히 금융시장 중심이었습니다. 하지만 새로운 목표는 완전히 정반대예요. 이제는 투자와 제조업을 성장의 엔진으로 삼고 무엇보다 국내 생산, 즉 리쇼어링의 사활을 거는 겁니다. 무게중심이 금융시장이 아니라 AI, 반도체 같은 실물 경제로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. 그런데요, 이 거대한 전략을 성공시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비밀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. 이게 아주 재미있는 부분인데요. 겉으로 보기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정책들까지도 사실은 이걸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. 그 핵심이 뭘까요? 정답은 바로 유가입니다. 네, 기름값이요. 이게 왜 핵심이냐면요.
기후 정책을 바꿔서 국내 원유 공급을 늘리려는 움직임,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태도 변화, 심지어 관세 위협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만들어서 수요를 일시적으로 억누르는 것까지 이 모든 전술적인 움직임들이 결국 낮고 안정적인 유가라는 단 하나의 전략적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. 아니 근데 왜 하필 유가일까요? 실제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기름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숫자입니다. 70에서 80%. 이게 뭐냐면요. 기업이나 소비자들이 앞으로 물가가 오르겠구나 하고 느끼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력입니다. 거의 절대적이죠. 심리적으로 미치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. 자, 잘 들어보세요. 유가를 통제하면 뭘 통제할 수 있죠? 네,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.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면 새로운 민간 투자의 사이클을 열 수 있게 됩니다. 왜냐하면 안정적인 물가와 낮은 금리 환경이 조성되어야 기업들이 안심하고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.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바로 유가인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 거대한 경제적 도박의 최종장,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 결과는 아마 극적으로 갈릴 겁니다.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 것인가, 아니면 역사에 기록될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인가. 여기 이 차트를 보시면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다들 미국 정부 부채가 너무 높다고 걱정하잖아요. 맞습니다. 높죠. 그런데 정작 다음 투자 사이클을 이끌어야 할 민간 부문의 부채는 어떻습니까?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. 이건 뭘 의미할까요? 네, 바로 민간에는 아직 투자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. 바로 이 지점이 이번 전략의 핵심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성장의 부담을 더 이상 정부가 짊어지는 게 아니라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설비 투자, 즉 KPX 사이클로 완전히 전환시키겠다는 겁니다.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성장의 엔진을 바꾸는 거죠. 심지어 미래에는 이런 도구까지 활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바로 스테이블 코인 전략인데요. 자, 이게 좀 복잡하지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. 지금의 문제는 뭐죠? 다른 나라들이 무역으로 번 달러로 미국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자산 가격에 거품을 만든다는 거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요, 국제무역 결제를 미국 국채로만 담보가 잡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러면 그 나라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미국 국채를 사주는 효과가 생깁니다. 해외 자본이 미국 자산 시장에서 투기하는 대신 알아서 미국 정부의 빚을 감당해주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. 과거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결국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. 지금 미국이 보여주는 이 모든 혼란스러운 움직임들이 과연 다음 세대의 위대한 부흥을 설계하는 치밀한 과정일까요? 아니면 서서히 저물어가는 쇠퇴하는 제국의 마지막 필사적인 몸부림일까요? 그 결과는 아마 앞으로 몇 년 안에 명확해질 겁니다.